네, 안녕하세요. 작은도시 기획자들 커먼즈 포럼 두 번째 날 두 번째 세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첫 번째 토론이 조금 뭐랄까 무거울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확 와닿는 토론들이 좀 오갔다면, 사실 작은도시 기획자도 회원분들이랑 좀 익숙한 지금 회원분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마 우리 프로젝트 렌트 대표님 외에는 정경선 대표님부터 김수민 대표님, 문승희 대표님 다 익숙한 저희 회원에 계신 분들인데 다 나와주셔서 오늘 파이널 난상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들을 내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서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은데 이 이야기들을 좀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디스토피아 주장을 하고 계시는 HGI의 정경선 대표님이 특별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토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오늘 주제의 문을 한번 좀 열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HGI의 의장으로 최근에 승진한 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디스토피아. HGI는 이제 임팩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HGI가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임팩트 투자와 결국엔 그것들을 통한 어떤 커뮤니티 구축을 동시에 만드는 것들은 좀 지향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수동에서 결국엔 서단법인 루트임팩트와 함께 소셜벤처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동산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내부에 저희는 부동산 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세션 1에서 나왔었던 MGRB 형태로 이제 독립이 됐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2019년까지의 임팩트 투자와 그리고 그 이후에 임팩트 투자 철학을 조금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심경의 변화 이유는 최근에 제가 그 더 나은 미래에서 진행했었던 디스토피아 빌런 그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고, 그 결론적으로는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였다면은 지금은 인류에게는 시간도 돈도 자원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가장 필수적인 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뭐 주거와 지역사회 커뮤니티 등등을 아우르는 부동산은 저에게 굉장히 높은 관심도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제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고령화나 아니면 지역소멸 등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최적화된 접근을 해야지 가장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에 고민하는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방금 이 세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저희와 굉장히 잘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잘 고민이 안 됐던 유휴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산을 들고 있는 분이 그 자산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개런티는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 자산을 잘 활용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의 역량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저 미래주거 추진단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어떻게 보면 이 장기적인, 거기서는 사실 부동산보다는 주거에 좀 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거로의 전환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권장할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주로 내고 계신가요? 여기서 들어야죠. 열심히 세 분이 또 댓글로 또 목소리를 내주시면 모아서 작은 도시 기획자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죠. 네네. 주장을 해야죠. 무슨 주장을 하겠습니다. 아마 토론하면서 중간중간 재밌는 질문들을 서로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소개랑 가볍게 의견을 먼저 잘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볍게 그냥 발표하신 분들께 한 분 한 분씩 질문 드리고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프로젝트 렌트는 2020년에 가장 주목받은 공간 브랜드이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관심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실 것 같기는 한데, 프로젝트 렌트의 지금 성수 지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걸로는 당연히 멈추시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곳으로도 확장을 하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유휴 공간 선정하는 방식, 그리고 아까 건물주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긴 했는데
어떻게 건물주를 이제 설득해서 이제 어떻게 펼쳐가실 건지를 조금 더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게 우리의 타겟이다, 빈 건물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들의 설득을 1차적으로 저희는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분들이 욕심을 덜 내놓으셔서. 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잠시만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다른데 상업부동산은 거의 몰락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한 5년간 모든 투자 자원들이 상업부동산 개발 쪽에 쏠려 있어서 새로운 건물과 상관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3년간, 한 5년간이긴 한데 특히 요 근래 1년간 모든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상관은 누가 채울까요? 예전에는 프랜차이즈를 데려오면 상가가 찰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그건 불가능해졌어요. 왜? 너무 많고. 그렇게 게다가 또 사실 대규모 상가를 지으시는 분들이 리테일이라는 걸 너무 이해를 못하고 지으시다 보니까 성을 지으셔서 리테일을 가둬버리셨어요. 리테일은 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미 리테일이 불가능한 매장들을 만들다 보니까 들어가면 죽는 매장들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게 오프라인에 넘쳐나는 매장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는 오프라인은 그러니까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고르는 상황이에요. 주로 백화점을 고르죠. 다 조건들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백화점이라는 건 감히 넘볼 수 없는 스팟이었어요. 근데 지금 백화점 MD는 어깨에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힘없는 테넌트가 중에 하나가 파트너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사실 앞으로는 건물 단위, 요 근래도 사실 건물 단위 문의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리테일에 대한 이해가 없다던가 그 다음에 상업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으시다 보니까 상업부동산으로 가기 위해서 반대로 그분들이 투자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자각은 아직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그 광교 엘리웨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테넌트 유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투자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 근래 좋은 테넌트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본인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맞을까 안 맞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라는 말을 꺼내죠. 얼마까지 해주실 건데. 컨텐츠가 가빈 시대가 불과 1년 만에 사실 코로나 덕분에 더더욱 폭발적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상업부동산은 앞으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지 않을까. 건물주분들 입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네. 이거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여수 프로젝트도 그 어떻게 보면은 캐스팅돼서 가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역시 많은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히려 아직은 조금 더 뭐랄까 좀 굳이 이런 표현은 좋지 않지만 좀 의뢰 입장에서 이렇게 돈을 내가 지불하고 이렇게 이 생각에 좀 매여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내 컨텐츠를 저쪽에 캐스팅 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렌트에 이어서 전략을 생각하시는지 가볍게 더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요즘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실제 F&B 공간을 2년 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큰 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리테일의 공실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은 진짜 어떤 유동인구도 그렇게 서울만큼 있지도 않은데도 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뽑아내다 보니까 정작 그걸 채울 컨텐츠도 없고 막상 컨텐츠를 채워도 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다들 이제 너무 어려워하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시행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간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막 2, 3년째 공실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또 어쨌든 계속 지어야 되긴 하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게 본업이니까 그럼 이제 또 지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다르게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아예 기획 설계 단계부터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새로운 공간을 이제 설계하실 때 대규모 이제 복합 공간을 설계한다고 할 때 그 리테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이쪽에 초기 자문부터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수요들이 저희 이제 도시 기획자들에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게 기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또 부분이라는 생각들도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또 기획자가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걸 다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고 또 이 전체 파이는 사실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를 해도 될 땐 되고 또 안 될 땐 안 될 거예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또 줄여 나가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또 제안을 받아서 이걸 운영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안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거를 균형감 있게 좀 저희도 선택이 들어오면은 생각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여수에서 저희가 이제 시행사 여수에 있는 시행사랑 좀 같이 하게 됐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홈페이지로 문의를 주셨어요. 홈페이지에 이제 여수에 이런 좀 주상복합 건물을 이제 시행사를 개발했는데 나머지는 다 분야가 끝났어요. 주거에 대한 분야는 이미 뭐 경쟁률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고 호텔도 이미 한화에서 들어오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완벽하게 끝났는데 상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테일을 실제 일부는 분양을 하고 일부는 또 시행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분양한 사람들도 잔금을 막 납부 안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건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쓰신 거를 저희 이제 메일로 보내주셨었는데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보고선 사실 저희 멤버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왜 하필 여수? 우리는 한 번도 여수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항상 그래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고 다른 멤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라서 항상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그 시행사를 이제 처음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만났을 때 그 시행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단순히 이거를 그냥 리테일만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어쨌든 그 지역 거기는 이제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 시행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시키고 자산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이미 공실로 있는 혹은 아예 분양을 안 한 그런 땅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산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상업을 부동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면 100% 이제 망할 게 뻔한 이제 시대가 되고 그게 너무 보여지는 거죠. 여기 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과연 상가가 잘 될까?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관점을 이미 다 이제 시행사에서도 그걸 깨고 있고 요즘엔 특히 이런 이제 로컬 플레이어들의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저희 같은 팀들은 이제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는 일종의 파트너십으로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셨고 그 말을 조금 쉽게 저희가 이해되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임대 방식과는 좀 달리 좀 인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개발을 하자라는 거일 텐데요. 그럼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 게 수익률이나 리턴에 대한 어떤 요구 조건들은 조금 달랐던가요? 다른 건물주들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제가 생각하는 그 적정 수익률과 저희가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적정 수익률과 적정 그 회수 방안과 이거를 그냥 사실 좀 약간 막무가내로 던졌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했는데 바로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협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좀 조율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역시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영상이 나오실까봐 자꾸 숫자들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숫자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제 PT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100% 이제 지원받는 거를 요청드렸었고 대신 그거를 우리가 일종의 장기로 상환하는 방식 어쨌든 저희도 공간을 비즈니스를 할 때는 보통 그 회수라는 관점으로 해서 초기 시설비를 계속 어떻게 몇 년 동안 이거를 저희가 운영 수익을 내서 회수할 것인지를 계획을 짜는데 그거를 우리가 선 투자를 받고 그거를 매출 대비해서 회수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한 전체 매출의 3% 정도를 이제 시설비에 대한 회수를 한 5년 정도 우리가 하겠다. 만약에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걸 넘어가도 어쨌든 그 다음 계약할 때 그거는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매출 대비로 그거를 수수료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대신 어쨌든 매출을 쉐어하는 형태로 해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계약을 했습니다. 항해한 과정까지 전사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좀 이제 저희가 선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사례가 레퍼런스가 있냐 없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지금 중인 것 같고 결국에는 또 거기서 우리가 적정 그 운영을 잘 해서 수익률을 또 맞춰야 되는 미션이 있죠. 사실은 그건 앞으로의 과제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되지 않으면 사실 이 프로젝트는 또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그런 이제 운영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컬 스티치도 비슷한 관점으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블랭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게 이제 빌드랑 같이 시도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로컬 스티치는 요 고민은 한 1, 2년 전부터 이미 건물주들을 실제 설득하셔서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투자를 하시고 부분적으로는 운영권을 좀 장기 확보하는 방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개발들을 하고 계신데 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조금 사실은 이게 이제 문 대표님 앞에 얘기했었는데 일종의 이게 부동산이 급해서 시장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운영자도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아까 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아직 그만큼 전문성이 다 올라오진 않은 상태니까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전문성을 빠르게 확보해서 그들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치고 나가느냐에 달린 것 같아서 지금 상태의 약간 이런 이해관계는 지금 저희가 준비된 선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좀 이해관계 좀 더 조정이 되겠죠. 네. 지금 그 의장님 보셨을 때는 이 세 팀이 나름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공간들을 개발하고 있고 장기 운영권을 민간 시장에서 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신데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실 임팩트 투자를 또 나름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고 계신 플레이어시기도 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좀 어떻게 읽히시는지 또 어떤 가능성이 있고 좀 어떤 아직은 아쉬움이 있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성수동이 2014년에 그 소셜 벤처밸류 조성할 때부터 이런 어프로치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가 상가 혹은 건물 자체의 가치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하면 매력적인 인차이는 결국에는 그 건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애초에 이해하는 건물주들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했는데 여태까지 놀라울 정도로 그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다들 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가 전환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면에서도 그 뭐 이게 미국이 뭐 항상 정답은 아니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대부분의 건물들을 다 이 전문화된 뭐 리츠가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 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전문화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분들 가지고는 데이터가 되 냉정하게 얼만큼은 렌트 프리 줄 수 있고 얼만큼은 본인들이 임차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더 이상 어떤 굉장히 감정적인 이 애착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중요한 자산으로서 기능으로서 본인도 어떻게 보면 임차인한테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세 분께서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요즘에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는 모든 부동산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역시 또 디스토피아 아니 이게 세상으로서 현실이죠. 프론티어로서 그 뭐 이거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었었는데 특히 기후 변화에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이 지적 혁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그런 인간들의 활동에 비례하는 어떤 그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 특정 지역에서 인구 밀집이 2배 올라갈수록 이제 이런 크리에이티비티나 이런 것들은 15%씩 올라가고 에너지 소비나 이런 그 오염 배출은 15%씩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거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다. 전체적인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또 새로운 아젠다를 던져주시네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그 우리 모두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고 그 이 성평등과 모든 것을 달성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수도권의 그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거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죠.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들고. 근데 이게 팩트예요. 사실 예전에 광화문 쪽의 건물에 대해서 누가 자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투자랑 실제 파이낸셜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층에서 3층까지 리테일이 안 움직이면 적자인 모델이에요. 근데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게 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심지어 주변에 상권도 없어요. 만들어야 되는 상권이에요. 근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밖에서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건물을 만들었는데 거기가 안 차면 부도가 나는 모델을 짜신 거예요.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만드시면 망해요. 아니면 정말 돈을 미친 듯이 더 부으셔서 불을 지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아직은 뭐라 그럴까 자아 실현 상태셨거든요. 맞아. 예술하시는 분들 많죠. 공감합니다. 건물주가 자꾸 아트를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힘들어하시고.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지방에서 그래서 저는 좀 기회를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앞에 여수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어쨌든 남해라는 지역에서 지금 어쨌든 이런 좀 관점으로 그 팜프라라는 팀이랑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농촌에서의 적합한 모델들 이런 것들을 진짜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계획을 또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요즘의 어떤 시대 정신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다. 지금 사실 여수회하는 거는 저희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이게 이 건물을 활성화시키는 게 정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할 일일까 그게.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싶은 거지 뭔가 이거를 채우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어쨌든 나도 그 라이프 스타일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여수에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공간들에 내가 가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던져보면 사실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자연이 좋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 오히려 그런 내가 추구하는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들을 진짜 우리는 제안해주는 역할들을 가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그냥 이렇게 변화하는 혹은 조금 이렇게 변형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이게 오히려 더 지속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남에서 좀 많이 좀 느끼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빈집들 유휴 공간들을 저희도 남해라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 아무도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돈이 안 되거든요. 시세 차익이 나지도 않고 그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 수익이 막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거기에 좀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저희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모인다면은 그 다음 단계 어떤 새로운 중에 개발이긴 하겠죠. 개발 모델들을 우리가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관점으로 지금은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커먼즈 포럼에서 사실 저희가 되게 주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건물을 소유하신 분과 건물을 운영해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가능한 공평하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상생할 수 있는 구조에서 좋은 도시 모델을 만들까인데, 사실 의장님이 아까 디스토피아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어딘가에 좀 집중하고 어딘가는 사실 좀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게 좀 거시적으로 좀 와닿긴 한데요. 그 사실 지금 건물주분들이 난리가 나긴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도 막 연락이 와요. 저희는 개발회사가 아닌데 연락이 와서 정말 파티룸으로 매출 잘 내는 분 소개 좀 시켜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제가 이제 뭐 어떤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뭘로 돌리면 되겠냐, 돈 안 벌어도 되니 돌리기만 하게 해다오, 안 그러면 건물이 망가질 것 같다,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치유, 공간을 좀 치유해드린다는 관점에서 김수민 대표님은 만약 그런 건물주가 찾아와서 내 건물을 좀 큰 이익을 바라지 않으니 치유해달라, 채워달라 했을 때 어떤 좀 솔루션으로 가이드를 좀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많이 이제 주로는 지금 지점을 늘리는 게 저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인바운드로 들어오시는 건물주 분들 중에서 이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이해관계 세팅을 이제 오케이 하신 분, 이해도가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지점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일단 만나서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이제 앞에 문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종의 약간 이거를 건물을 활성화시키려는 일종의 약간 불쏘시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약간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그분이 이해를 하셔서 이쪽 사이드로 넘어오시는 이해하신 분들만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 이해시킬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여러 번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긍정적으로 저희도 움직여 보는 거고, 아니면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가 건물주한테 조건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건물을 소유할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저희가 만일 들어가서 거기를 띄운다는 건 저희는 극도의 컨텐츠의 순환을 통해서 그 공간을 띄우는 컨셉이에요. 근데 변화는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 사실 정말 어려운 게, 리테일 공간 이쁘게 만들었다고 얘가 과연 몇 년이 지속 가능해가 오히려 더 딜레마예요. 좋은 공간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순환으로 가다 보니까, 자, 저희가 해서 띄워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스팟이면. 그런데 나중에 프로피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나중에 부동산 매각해서 지가 상승에 대해서 쉐어하실 거면 저희는 그러면 리스크 100% 감당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그 얘기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요. 땅값을 쉐어한다고? 멘붕이신 거예요. 그냥 투자도 아니고 땅값을 쉐어하는 투자입니다 라고. 그럼 그게 아니면 저희가 컨텐츠의 순환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또 멘붕이신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한 1년만 더 있으면 이제 더 심각하셔서 얘기를 듣지 그런 않으실까. 사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약간 이런 수익수요 차익 자체가 운영자나 사용자의 몫이 되는 좋은 케이스가 나오면 약간 비슷하게 이해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긴 해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런 컨텐츠를 실제로 가지신 분들이 뭐 GP가 돼가지고 이제 펀드 조성한 다음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중에 그 건물들 매각했을 때 그냥 그 맞아요. 캐리 네. 형태로 들고 가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관계자 중에서 지금 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전문성이 가장 떨어지긴 해요. 네, 약간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약간 많이 이제 콜을 받지만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은 실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네, 네. 실제로 약간 돈을 건물 만드는 시행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렌트에 투자해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수준까지 네. 올라와야 되는 우리가 렌트는 되시니까. 렌트 되시니까, 네. 추천하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도시기획자분들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 지금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많지만 부동산 개발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실 오늘 나온 많은 용어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건 나중에 또 우리 작은 도시 기획자들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카데미 사업을 그런 용어 정리를 하죠. 그냥 부동산의 전문가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게 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제 주제는 그 오늘 나온 얘기를 조금 연결해서 말하면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간을 매입하거나 같이 그 공간을 장기 운용해서 실수요를 소유로서 이제 전환하는 형태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저는 이제 정경석 의장님 만나면 좀 궁금했던 게 이렇게 뭔가 좀 공동체가 같이 공간을 매입해서 뭐 만들어 가거나 어쨌든 간접적으로 공공형 리치에 좀 가까운 좀 네네네. 부동산의 어떤 형태 펀드나 리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어떤 구현 방식은 좀 공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상품들에 네. 약간 임팩트 투자자들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이걸 실제로 정말 네. 참여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네, 네,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임팩트 투자로 거의 보지 않는 네.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맞아요. 보통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직접 지분 참여하는 것만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임팩트 투자에 굉장히 큰 이제 그 자산 배분을 이제 부동산 쪽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게 뭐 이제 이 건물 그 소유하는 지분 자체 참여하는 것도 결국에는 네. 임팩트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그 뭐 대출 나가는 것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그러니까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를 한국 CLT 자산화, 예. 네네네. 시민자산화, 네네, 시민자산화. 많지만 네네. 그 시민자산화를 하는데 사실 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 다 이렇게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테니까 맞아요. 사실 그분들이 이거를 소유하기는 힘드니 한 이분들은 10% 정도만 소유하고 90%를 공공 채권 형태로 이제 발행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런 것들을 큰 대규모 재단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 이제 개런티를 해주면은 보증을 해주면은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네, 이제 민간 맞아요. 입장에서 이 채권을 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HGN은 직접적으로 맹그로브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성수동 케이스들이 네, 다 네. 떠오르긴 할 텐데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쪽에 관심 없으신가요? 이게 부동산 리치의 같은 형태라든지 부동산 그런 같은 게. 경우에는 네. 그거는 뭐 사실 뭐 그 이제 저 MGIB의 강태님 자체가 이런 것들을 훨씬 네. 잘하고 계시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그 한국에서 뭐 임팩트 펀드 뭐 몇백억 굴리면 크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영역에서 몇백억이면은 정말 건물 티끌 같은 되게 작은 돈이거든요. 소상공인? 네네네. 예상하는 소상공인도 아니고 거의 뭐그저 오렌지 주스 값한데 약간 그 저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 애들이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얘기를 들으면 전달하는 역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태님께서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심지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 그 실소유주가 장기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에서 들고 있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었던 어떤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나 시민자산화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인 하지만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약간 그렇죠. 그런 제일 어려운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그걸 요즘에는 그 중간쯤 이제 요즘에 민간에서 많이 하는 게 리치 네, 이제 맞아요. 지분 참여 형태인 거고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결국엔 이 수익 증권을 바탕으로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뭐 재원을 조달하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해줄 거냐 그리고 어디까지가 이 부동산이라는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이거를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하느냐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그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게 저희끼리 뭐 이제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직접 자본 플레이도 해야 된다, 금융 플레이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사실 한국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으로 지역 재생인데 이렇게 보면 이쁘게 봐주시겠지만 그 같은 애들이 펀드 조성에 때리면 그렇죠. 바로 돌날라오고 거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조심하셔야죠. 되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참여자 리스트를 보니까 작은 도시 기획자들 170팀 빼고도 일반 건축 그다음에 뭐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약간 뭐 건축 웬만한 이제 큰 대형 건설사에서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이런 잠깐만요. 얘기하면 안 되지. 아까 조갈태 끝나기 대표님께서 5분 전에 말씀하신 어른들과 혹은 뭐 국토부, 뭐 LH 이런 분들이 좀 신청하셨더라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보고서를 저희도 지금 논의 중인 건설사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시면 이제 편집을 좀 요구하시면 근데 이제 오늘 이 난상 토론이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장님 얘기도 하셨지만은 지금 참여자들도 그러니까 운영 쪽 사이드에서 우리가 좀 준비돼야 되고 실력을 좀 키워야 된다면 어떤 걸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도 조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고 계실 수많은 이제 예비 투자자들, 임팩트 투자자들 이제 1호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 초기에 좀 해주셨던 우리 HGI 같은 팀들이 더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약간 건물주들이 혹은 자산 투자자들이 혹은 기관들이 어떻게 좀 이 생태계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좀 솔직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쏟아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천천히 그냥 네 분 다 듣고 싶어서 승윤님부터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차례로. 예. 너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 안 했어. 아까 저 손까지 훅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네. 1분 뮤트 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그 자본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할 게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게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고 이 수익률이 과연 정말 중요한 걸까? 물론 이제 뭐 투자를 받고 뭐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돈 이전에 뭔가 더 선행돼야 되는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 진짜 뭐 지속 가능성, 환경에 대한 부분, 혹은 뭐 진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전에 이제 수익률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수익을 달성해야 또 지속 가능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특히 공공의 기관 분들 그리고 또 이런 뭐 임팩트 투자나 아니면은 진짜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저도 디스토피아 관점을 굉장히 공유하거든요. 우리가 백날 이렇게 발버둥 쳐본들 결국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것 같고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지금 뭐 1%, 2%, 3% 얘기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 10년 후에는 마이너스대로 제가 볼 땐 떨어질 거거든요. 평균으로 보자면. 그랬을 때 사실 지금 뭐 4%, 5% 얘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랬을 때. 내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표정 버스야. 그래서 이런 성장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진짜 저는 좀 이 현재 현상 유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좀 앞으로 이제 이 쇠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출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게 폭삭 망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폭삭 망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망하다가 좀 어느 정도의 균형을 찾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런 투자자나 건물주도 사실 시간이 제가 볼 때 많이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지금 시행사분들 지금 일 많이 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2, 3년 후에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떻게 이제 지금의 일자리들이 재편될지 아마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저도 예측은 안 되지만 지금 뭐 건설사, 시행사, 디벨로퍼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10년 이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하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데 기존의 관습대로 그거를 계속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땐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획기적인 전환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오히려 더 새로운 어떤 일자리 혹은 새로운 어떤 터전들을 진짜 저성장의 관점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때 사실 저희 기획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익의 관점이 아니라 가치의 관점으로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서는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어로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열어놓고 진짜 망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열어놓고 좀 전향적인 뭔가 실험들을 더 많이 오히려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연락해달라. 저희는 안 망하고 저희는 사실 망해도 크게 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산을 가진 분들은 사실 망하면 진짜 완전히 셧다운되는 상태가 발생할 텐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실험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저희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달해 드리고 아니 번쩍거리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편집으로 네. 저희가. 그럼 이어서 수민 대표님도 네. 뭐 얘기하면 되지? 약간 공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듣고 싶은 게 공간 운영자들은 뭘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아, 망해가는 네, 네, 세상 네. 속에서.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앞으로의 생각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약간 오히려 약간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그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약간 급속히 하긴 하는데 이 기회가 약간 온 거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보고 계실 많은 뭐 건설사도 있고 등등 있을 건데 이게 되게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잘 상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방향이 되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거의 키는 사실은 약간 이렇게 기획하는 컨셉의 분들이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내주냐에 달린 것 같아요. 좀 약간 네. 더 실험적인 거라고 더 급진적인 거 하는 거에 달린 건데 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건축 전공했고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제 상점을 만들거나 운영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오프라인 사업자들 저를 포함해서 마인드 자체가 좀 로컬 비즈니스와 스몰 비즈니스의 약간 사고 방식이 좀 약간 있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에 약간 린하고 빠른 방식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하는지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약간 이제 마음의 무장을 하고 약간 달리면 2, 3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망하고 빨리 성공하고 빠르게 회전해야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죠. 빨리. 예. 네, 프로젝트 렌트는 어떻게 보면 도시 기획자분들이 좀 참고해야 할 만한 저는 좀 이게 좀 오바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교과서적인 또 하나의 좀 케이스실 것 같긴 한데 본인들의 그 어떤 이런 가치를 어떻게 건물주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이 솔루션으로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는지 우리를 이렇게 활용해달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건물주나 건설사를 만나보면 사실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사고가 아니라 네. 생존 가능성의 문제를 생존. 관점에서 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상관은 넘쳐나고 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갈수록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상권 살리기 이제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그러한 시도들을 하기에는 사실 좋죠. 왜? 좋은 매장 하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플랫폼일 뿐이에요. 검색창을 여러 개 더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멍하네요. 거기에 컨텐츠가 어떤 게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변화할 거냐에 따라서 저는 트래픽이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러한 시도들을 저희가 이제 만일 저희는 정말 작게 하잖아요. 혼자 띄우려고 하면 저희 더 늦었을 거예요. 근데 입점하는 수없이 많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랑 저희는 모든 걸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하는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러한 가능성들을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만큼 부담 없이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 있는 콘텐츠가 없어요. 크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저희는 들어가서 맨날 내년에 나가러 가면 빼면 되죠. 저희는 이사 갈 수 있는 콘텐츠거든요. 되게 좋은 작전인 것 같은데 동시에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이제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되게 진입장벽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낮은 라고 볼 수 있는데 차별화 전략까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런데 이게 해보면 엄청 손이 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저희가 이제 네. 뭐 코로나 덕분에 좀 더 급진적으로 주목을 받기는 했는데 다들 탐내하세요. 컨텐츠가 바뀐다라는 점은. 근데 이걸 운영할 생각을 하면 생각 외로 많은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약간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에는 좀 힘을 써야 되고 이게 다 살릴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전반적으로 먼저 시작하셨지만 성수동의 약간 이니셔티브로 시작하셨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건물주나 투자자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이 좀 안 팔로우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그럼 이 디스토피아 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도시 기획자들이 좀 잘 해내기 위해서 네. 약간 투자자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설득 좀 해주세요. 나를 해주세요. 투자자들을 네. 어떻게 선택하신 건가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원을 좀 어쨌든 쉬프트하고 싶은 분들이 네.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좀 언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도시기획자들은 네.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들을 이제 연결할 수 있을지를 좀 노하우 주시면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제가 부동산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은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보면 불패신화였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거는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고 하는 거였는데, 근데 그만큼 여태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하셨던 분들 혹은 그거를 옆에서 보고 기대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무한 시대가 온 거죠. 부동산이 꼭 돈을 버는 게 아니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얘기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도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 투자에서도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시적인 솔루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기가 막힌 테넌트를 하나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가 막힌 테넌트가 들어와도 운대가 안 맞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방 소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그래서 이 지방대 같은 경우에도 소도시들은 계속해서 중간 거점 도시들로 다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노마드족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럼 그 노마드들은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 중에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그리고 약간 그것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가장 잘 되는 곳은 어딘지, 지금 그래서 이 실험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고 거시적 관점에서 어떤 데는 계속 오르고, 예를 들어서 서울은 무한히 오르겠죠. 서울은 뭐 어떻게 해도 계속 오르기는 하겠죠. 돈 있으시면 서울 사시면 되는 거고, 서울 사면 되는 거고. 이번 생에 글렀어.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전체적인 지역 거점에서 그냥 그때 뭐 이렇게 핫한 분양이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냥 빈 땅 있다고 무조건 건물을 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 여기는 필연적으로 이 어떤 이 저탄소와 지역 소멸과 고령화와 기타 등등 수많은 이슈로 인해서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되는 거겠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랑, 이건 약간 죄송한 얘기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랑 꼭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적 조건이 맞으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어차피 따라올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항상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민감하게 이러한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투자를 할 때부터 혹은 기획과 개발을 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런 새로운 세대의 보이스들을 듣는 어떤 오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의 보이스들을 작은 도시 기획자들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좀 오늘 명언도 많이 쏟아지고, 사실 되게 딥 파봐가지고 더 많이 파서 많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시간적 제약이 좀 있어서 그쵸, 가셔야 돼서 정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토론의 마지막으로 정말 이 얘기만큼 우리 작은 도시 기획자들과 또 앞으로 이렇게 판을 좀 만들어 가실 분들, 열고 닫으실 분들에게 뭐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네, 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예. 이때 이제 저희 컨퍼런스 포럼을 마무리할 이제 시간인데요. 사실 어제랑 오늘 또 굉장히 사실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제는 공공의 관점에서 어떻게 공공의 자산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다면은, 오늘은 진짜 약간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런 기존의 어떤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나갔던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유휴 자산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적정 수익률과 적정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관점들을 많이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제랑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단은 가장 공통적인 키워드는 결국에는 이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공공의 자산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까였고, 지금 오늘 얘기도 이런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망하지 않고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지속성에 대한 것들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활동으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좀 놀라는 지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들을 사실 저는 망할 줄 알았거든요. 이 남해까지 서울에서 5시간이 걸려서 와야 되는데 누가 여기 와서 한 달을 살고 이럴까 했는데, 진짜 많이 요청을 하시고 지금 거의 공실이 없어요. 계속 저희가 2호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싸지도 않거든요. 방 하나에 저희 쉐어하우스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로컬스트리랑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월 한 6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50만 원, 6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근데도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저는 기회는 이런 진짜 저평가된 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방에서의 뭔가 흐름들을 사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와 저는 지방이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단독적으로 뭔가 개별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 지방의 어떤 자산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런 또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획자분들의 노하우 역량 이런 것들이 사실 만났을 때 이 균형적으로 뭔가 우리가 앞으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우리가 이런 도시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시 기획자들이긴 하지만 예, 도시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우리가 서울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런 유휴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열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수민 대표님도 네, 네, 말씀 저는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약간 저는 실력 양성에 좀 방점이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이렇게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자체는 사실 아름아름 이제 스스로 약간 뭔가 시행착오를 쌓지만 이걸 주변이랑 공유하지 않으면 되게 빠른 속도로 확장해서 약간 다들 생태계가 좀 업그레이드 되기가 쉽지 않은 분야라서 이런 포럼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약간 실무적인 다양한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는 약간 이런 자리들이 꾸준히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은 도시 기획자들의 그런 부분을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돈 얘기하는 자리인 줄 모르고 왔다가 아까 너무 해맑은 얘기만 하고 와서 매우 당황했는데 자료도 보충해 주세요. 네,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는 이제 겨우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아요. 렌트 같은 경우엔 저희가 짠 모델들은 결국은 차례차례 한 모델 가지고 충분한 프로핏을 낸다는 건 전 서서히 한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씩 더 다양하게 융합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해야 될 비즈니스와 뒤에서 해야 할 비즈니스는 다르거든요. 근데 기획자들이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브로드하게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오늘 굉장히 인사이트 많이 주셨는데 마무리 발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하면은 당신이 어떤 걸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부동산에 아무리 많이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꼭 올라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그걸 꼭 알아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방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소비자 중심의 사고를 갖추는 게 굉장히 양쪽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을 짜고 계신 분입니다. 네, 시간상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과 더 많은 얘기를 못 나눠서 아쉽지만 향후에도 이 커먼즈 포럼을 시작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 약간 어쩔 수 없이 내버려야 되는 것들과 하지만 반드시 또 살아나야 되는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저희 전국에 계신 작은 도시 기획자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너무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커먼즈 포럼 2부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